강의사는 증시 깍두기.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증시나 심판 한지원입니다. 네, 깍두기 역사안전입니다. 강 세장이 본격화되는군요. 네, 2,500 갈 것 같아요. 2,500을 정말 힘겹게 뚫었거든요. 시간이 이렇게 시간을 오래 걸리고 뚫은 거는 위쪽으로든 아래쪽으로든 한번 방향성이 잡히면 쭉 가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하루 만에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줄 알았는데. 네, 참 의심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는 말이 딱 이 말 같습니다. 맞죠? 네. 네. 끝내주네. 오늘 종가로 꼭 사고 싶은 주식이 있어서 느낌이 안 좋아. 이거 이제 빨리 채워넣지 않으면 큰일 나겠어. 그래서 그래, 이 정도 물량은 잡아야 하고 좀 많은 물량을 넣었거든요. 매수호가에 보이게. 왜냐면 종가니까 동시호가니까 어쩔 수 없잖아. 난 그 주식을 사고 싶고 그랬더니 더 많은 주식으로 위에 걸 잡아서 갖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애들 지금 당황했네. 지금 급하네. 근데 그게 지금 여러 종목에서 지금 포착됩니다. 예, 종가에 몇 종목을 그렇게 했거든요. 이미 많이 오른 거 말고 이제 막 오르려고 턴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반도체 일부 기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급하게 매수를 하네요. 사람들이 바빴어. 사실 코스닥 오늘 1.4% 올랐는데 네. 이 정도의 상승률은 이때까지 우리가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굉장히 모든 업종이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 한 업종도 마이너스인 업종이 없어요. 다 같이 올랐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요. 네. 오늘 코스닥, 코스피 나란히 뭐 1.4, 1.2%씩 비슷하게 상승을 했고요. 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좀 샀습니다. 네. 2천억, 3천억씩 매수를 했고요. 코스피에서는 개인만 한 5천억 정도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네, 화학 섹터가 제일 많이 올랐는데요. 2.9% 상승을 했고 제일 많이 떨어진 건 전기 가스 업종인데 그래도 0.26% 상승을 했습니다. 예. 화학 섹터에서는 애경 케미칼이 어제 상한가 갔는데 오늘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놀랍다. 이게 원래 싼 회사긴 해. 비싸지 않잖아요. 싸죠. 아주 싼 회사고 아주 보수적인 회사인데 야, 참 날개를 달았네. 네. 저게 돈이 되나 근데 모르겠네. 신기하네. 네. 네. 그리고 뭐 KG 케미칼, 금호타이어, LG 화학, 강남 제비스코 뭐 전반적으로 다 많이 상승을 했고요. LG 화학이 7.5%가 오른 게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건 엄청난 거죠. 네. 네. 운수 장비 섹터도 오늘 상승이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2등으로 올랐는데요. 현대 위아가 16% 올랐고요. 화신, 세종공업, SL 뭐 이런 데 자동차 부품 업체들 다 5, 6%씩 상승을 했습니다. 기아가 오늘 5% 올랐고요. 현대차가 3.3%. 자동차 섹터에서도 굉장한 급등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섬유의복 섹터에서도 한세실업이 오늘 공개 매수 신청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8% 정도 네네. 상승을 했고요. 네. 증권업종이 그 다음으로 이었습니다. 뭐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 키움, 삼성, DB금투, NH대신증권 다 골고루 다 상승을 했는데 미래에셋이 제일 많이 올라서 한 5% 정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키움도 생각보다 최근에 이제 주가를 보니까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만큼 거래대금도 많이 올라와서 확인해 보니까 거래대금 진짜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1분기 실적이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뭐 터진 게 없으면 그죠? 2분기 실적이 거래대금 지금 신용잔고하고 신용잔고로 요즘 돈 버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거래 규모도 사실 돈 버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2분기에 돈을 많이 벌겠네. 작년 4분기에 안 좋았던 이유들이 이번에 다 반대로 간 것 같아요. 네. 작년에는 뭐 IB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조금 이렇게 막 턴하는 느낌은 아닌데 네. 작년도에 이제 거래대금이 많이 죽었잖아요. 장도 네네. 안 좋고 해서. 근데 이번에 거래대금 많이 턴했고 신용융자도 조금 줄어들다가 네. 이번에 갑자기 막 네. 급증하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그리고 네. 채권도 금리가 작년에는 막 급등을 하면서 그렇죠. 예, 보유 평가 손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엔 다 그게 이익으로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ISA, IRP 레터를 썼습니다. 어제 저녁에 썼는데 조만간 이번 주 내로 아마 발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포트에서 크게 바뀌지 않고요. 한 업종 ETF만 더 추가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또 변형된 포트폴리오에서 있었던 ETF 하나를 철회합니다. 수익 실현이에요. 수익 실현이고 나머지는 이제 비율 조정 조금씩 알아서 하시라는 걸로 기존에서 한 업종만 추가되는 걸로 제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제안을 드렸지만 원하는 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이 있었습니다. 네. 2번 연속 동결을 해서 3.5%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미국 시장에서는 사실 긴축 우려가 조금 확대가 되는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네. 뭐 페드와치 이렇게 신뢰는 안 하시지만 25bp 인상 확률이 70%까지 올라갔습니다. 5월달에. 그래서 조금 긴축 우려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동결을 하면서 조금 반대로 갔던 것 같고, 뭐 물가가 조금 생각보다는 좀 안정이 되고 있고, 그리고 가계부채나 부동산 경기 등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3월 CPI는 4.2% 전년 동기 대비 상승을 했습니다. 전월에는 4.8 나왔는데 조금씩 둔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굉장히 단호하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이창용 하는 총재가 예상 물가 수준이 연말에도 한 3% 초반 정도로 보고 있는데 네. 그 이하로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 한 금리 인하 논의는 안 할 것이다. 하반기에는 또 불확실성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 연준 움직임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금리 동결을 다른 나라가 영향을 받을 겁니다. 영향을 줄 겁니다. 우리나라 금리 동결이. 예, 서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이미 여러 나라가 좀 동결 결정도 많이 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했지? 거의? 동결을? 거의? 예, 캐나다보다도 빠르고 어디 호주보다도 빠르고. 예. 주요국 대비해서. 예. 그래서 우리 보고 따라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나라 그렇게 만만하게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한국은 한국 사람 항상 좀 낮게 보는 성향이 있어서 우리의 어떤 경제 규모나 이런 거를 보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네. 오늘 뭐 질의응답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비슷한 논조를 이야기하셨는데 1%대 경제 성장률을 굉장히 낮게 보지 말라. 주요국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것도 굉장히 좀 양호한 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뭐 미국의 GDP 나오는 1.7에서 더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보여주는 거 있으니까요. 네. 네, 그리고 이제 LG 화학이 오늘 급등하고 뭐 LG엔솔도 뭐 어제까지도 오늘까지도 이렇게 좋은 네. 모습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배터리 생산 보조금을 영업이익으로 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10년 동안 합치면 배터리 3사가 180조 원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배터리 셀에 1kW 시당 45불 정도 보조금이 지급이 됩니다. 이게 해마다 낮아져서 2033년 이후에는 0%가 되는데요. 뭐 현금 수령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뭐 한도가 있을지 제한이 있을지 뭐 이런 세부 사항은 6월 이후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일단 현재도가 좀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로 추정을 여러 하우스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는 2032년까지 이 미국에서 AMPC 제도에 따른 생산 보조금 규모가 LG엔솔만 94조 원, SK온이 45조 원, 삼성 SDI가 40조 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 LG엔솔의 이 세제 혜택이 영업이익으로 반영이 되면서 LG화학이 모회사잖아요. 네. 그래서 연결 실적도 상향이 조정이 됐습니다. 미래에셋에서 이제 전망하기로는 LG엔솔 세제 혜택으로 23, 24, 25년도 각각 8,400억, 2조, 3.9조 원 정도를 반영을 해서 영업이익 추정치를 각각 32%, 39%, 56%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와, 이거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그쵸, 세제 혜택만으로 이 정도의 영업이익 상승 효과가 일어난다는 게 일단 추정치긴 하지만 이게 현실화되길 좀 바랍니다. 네. 현실화되면 좋겠네요. 네. 현실화되면 좋겠는데 물론 우려는 있습니다. 요거를 과연 미국 정부가 이 엄청난 보조금 혜택을 과연 우리나라한테 몰빵을 해줄 것인가? 뭐 그거는 봐야 알겠죠. 저까지도 해결을 해야 되겠죠. 원자재 수급 지역까지 해결이 돼야 될 겁니다. 일단 지금 GM이 들어가는 거는 제대로 혜택 못 받는 것 같아요. 15V 쪽에 들어간 거는. 예, 그래서 그것까지 해소하려면 상당한 뭐 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뭐 특정 기업에 보조금 과도하게 쏠린다 이런 우려도 있어서 뭐 보조금 한도를 설정할 거다 이런 좀 이야기도 좀 있긴 한데요. 네. 이렇게 어쨌든 엄청난 거액을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쏟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중국을 싫어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아니 중국이 이제 다 왔잖아요. 자기 뒤집히게 생겼으니까 지금 좀 답답하지. 결국은 달러 패권에 대한 최초의 도전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막아야 되는 상황이겠죠. 네. 그리고 LG엔솔이 인도네시아와 이제 미국 간의 FTA 체결 기대감도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인도네시아가 미국의 배터리 핵심 광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 FTA를 제안했다라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성사가 된다면 인도네시아 광물도 이 IRA 법안 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LG엔솔이 주도하는 LG 컨소시엄이 있는데요. 뭐 LG엔솔, LG화학, LX 인터내셔널, 포스코홀딩스, 뭐 화유 이렇게 있는데
인도네시아 정부에 배터리 컨소시엄 참여 기업 명단을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22년도 4월에 이 인도네시아 업체하고 이 LG 컨소시엄하고 광물 채굴부터 배터리 생산까지 한 11조 원 정도 규모 되는 패키지 사업 계약을 추진했었던 바 있어서 이 소식도 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LG화학이 7.5%나 상승을 했고요. LG엔솔은 뭐 60만 원을 넘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공모가의 2배. 그리고 LG엔솔도 직원들이 30만 원에 인당 그때 제 기억으로 2억 원까지 넣을 수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네. 어떤 회사는 이제 우리 회사 준 넣었다가 굉장히 어렵죠. 급락을 해서 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도 있는데 LG엔솔은 일단 직원들 대박 났습니다. 근데 뭐 팔아야 내 돈이지 뭐. 그렇죠. 네, 지금 팔아도 됩니다. 어차피 보호해수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네네. 팔 수 있거든요. 회사 다니면서도 팔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언뜻 이야기 들어보니까 직원 내부에서 안 판다고 하네요. 오를 때는 안 팔아. 떨어질 때 파는 거야. 근데 원래. 떨어진 기업도 확인해봤는데 직원들이 네. 안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 네, 그냥 카카오 뭐 그룹사 그건 못 파는 네. 거고요. 그건 정확히 얘기하죠. 그래서, 그건 예. 못 파는 거죠. 올라도 안 팔고 그건 떨어져도 안 팔고. 그건 팔면 그 빚 갚으면은 그렇죠. 자기 돈 하나도 없어. 영마진이야. 그래서 못 파는 거고 오를 때는 또 안 팔아요.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우리처럼 좀 재미가 없으면 그러면 좀 팔 수도 있을 텐데. 네. 어쨌든 오르든 떨어지든 좀 안 파네요. 네, 그리고 자동차가 무역 수지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반도체를 제쳤는데요. 반도체 수출이 꺾였기 때문이겠죠. 물론 그렇죠. 자동차가 굉장히 잘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네, 자동차 잘하고 있습니다. 네, 1, 2월 달에 자동차와 이 자동차 부품 합산 수출액이 전체의 15% 비중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넘어섰고요. 여기다가 이제 현대차와 기아의 1분기 영업이익 예상치가 거의 5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만 2.7조 원, 기아가 2.2조 원 정도. 기아 정말 많이 올라왔네. 네. 현대차가 1분기에 우리 상장사 영업이익 1등 할 수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지금 6,500개 안 나왔기 못했으니까. 때문에 네. 그리고 기아도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수요 환경이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그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서 캐피탈사들도 할부 금리를 많이 낮췄습니다. 그래서 수요 개선은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뭐 신차 수요뿐만 아니라 중고차 수요에 대한 개선 기대감도 최근에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달러 환율도 이 달러 지수가 떨어진 것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환율을 좀 유지를 하고 있어서 오늘도 1,320원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차 업체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계속 작용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중고차 시장도 3월부터 회복세를 보인다라는 전망이 삼성증권에서 나왔습니다. 1, 2월에는 굉장히 중고차 시장 자체가 좀 부진했는데 3월에는 예상보다 실적 회복이 빠르다라는 언급을 했고요. 오늘 기아와 현대차가 5%, 3%대씩 급등했고 특히 부품업체 중에서도 현대위아가 16%나 급등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K카 이쪽도 뭐 5%, 4%대씩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래대금이 이렇게 빠르게 회복되면서 증권주들도 오늘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코스피 거래대금을 보니까 작년 말부터 이제 평균 8조 원대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1월 달에 5조 원대까지는 조금 빠졌는데 4월 들어서 13조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거래대금도 작년 말부터 4조에서 한 5조대 정도를 꾸준히 유지하다가 이거는 그냥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1월부터 계속 증가해서 3월에 13조 원대, 네. 어제는 17조 원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양시장 합산 30조네. 네,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거래대금이. 2020년 말렵에 하루에 30몇 조씩 되지 않았나요? 그거 확인 좀 해봐야 되겠네요. 거래대금. 거래대금이 많다면 언제든지 쉬어갈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쉬었다가 다시 거래량이 늘 수도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시되 단기적으로는 거래가 과열일 수도 있죠. 네, 가능합니다. 네. 네, 그래서 증권사들의 이제 전통적인 비즈니스인 이 브로커리지 비즈니스 수익도 이번에 1분기에는 좀 기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채권 가격 올라가면서 보유 채권 평가 이익도 조금 작년 4분기엔 좀 안 좋게 반영을 했는데 반대로 잘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신용 융자액도 올해 1월 달 중순쯤에는 한 15조, 16조 원 정도 정도 됐는데 3월 말부터 급증하더니 4월 7일 정도 되니까 19조 원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많아지네. 이것도 20몇 조인가 됐었는데 옛날 고점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한세실업이 오늘 8% 정도 급등을 했는데요. 대주주인 한세 예스24홀딩스가 56% 정도 지분 갖고 있거든요. 주식 공개 매수를 통해서 8%를 더 취득하겠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자회사가 모회사를? 아니요, 모회사가 자회사를 추가 매수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 현재 시총이 한세실업이 7천억 정도인데 600억 규모로 지분 8% 정도를 매수한다고 하고요. 전일 종가 대비해서 한 15%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한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전체 나머지 주식 다 사는 건 아니고
일부 한 8% 정도만 사는 거다 보니까 공개 매수가 근처까지만 가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21년도 말렵에 고객 예수 바로 안 뜨네요. 제가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